여전히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제 전망입니다만 추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반도체 수출 방향을 같이 가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세청에서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주가하고 관련시켜서 앞으로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8.3%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5.3% 증가했고요. 무역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 흑자 났습니다. 나중에 코스피하고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제 예상치가 26억 8천만 달러인데요. 제 예상치보다는 현재까지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반도체 비중이 20.9%인데요. 6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면은 22.9%로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이 월별 변동은 심합니다만 47.9% 증가했습니다. 승용차가 미국으로는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에 9.2% 증가한 거는요. 아직 국가별로 자세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미국으로도 수출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유럽 쪽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요. 2018년에 우리 반도체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비중이 4% 안팎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석유화학, 철강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요. 미국으로 수출이 6월 1일에서 20일까지 4.3% 증가했습니다. 제가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 증가율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6월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으로 수출은 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을 보면요. 유럽연합 쪽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1일에서 20일까지 무려 23.5%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 46.3%, 홍콩 30.2%, 아마 이쪽으로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출 비중 보면요. 중국 비중은 올해 들어서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비중은 이제 정체되고 있고요. 대신 아세안하고 EU,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데요. 아세안하고 인도 합치면은 우리 수출 비중이 21%로 미국, 중국보다 높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산하는 많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쪽 지역에서는 생산을 못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은 0.87 정도 됩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요. 일평균 수출이 27억 6천만 달러였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만 의존한다. 이런 거 가정을 했을 때 적정 코스피는 282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20일 코스피는 3021.84였어요. 일평균 수출로만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한 7% 정도 가대평가됐다. 이거는 일평균 수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부진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점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앞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 우리 전체 수출에서도 비중이 거의 23%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하반기에도 제 전망입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은 월별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추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반도체 수출 방향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단기적인 이야기인데요. 단기적으로도 제가
HP 필터,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로 추세를 구하고요. 추세로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것 가지고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6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가 최근에 급등했죠. 그러면서 13.4% 상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거의 15%까지도 상향 이탈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추세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2로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아마 조정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으면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거죠. 조정을 보이더라도 상승 추세에서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주가가 올랐더라도 명목 GDP로 봐도 아직도 저평가됐다. 올해 명목 GDP가 3.9% 성장한다면은 적정 코스피가 3,260 정도는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한국 선행지수예요. 제가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봐야 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한국 선행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2023년 2월을 저점으로 작년 7월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11월까지 약간 조정을 보이고요. 최근 5월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5월 이후로는 제 전망치입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최근에 모든 경제지표, 심리지표 보면은 1, 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올해 내년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명목 GDP에서 한 24% 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죠. 우리 원달러 환율 결정하는 미달러 인덱스, 위안달러, 엔달러,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등을 고려하면은 지난 5월 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8%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코스피 오르고 원화 가치도 오를 것이다, 즉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 8월에서 올 4월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36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5월에 1조 한 3천억 순매수했고요. 6월 들어서 20일까지 4조 8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약간 매도하고 있습니다는 저는 매도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코스피도 제자리 가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6월 20일까지 수출이, 특히 일평균 수출이 제 예상치보다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 다음에 유럽,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약간 가대평가됐다. HP 필터에 의해서도 단기 상승 추세에서 너무 좀 2로 벗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좀 주가가 조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이런 걸 볼 때 주가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 폭이나 기간도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기간에도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